4시에? 5시냐? 4시요. 4시야? 네. 여기 역공방이에요? 아니요? 어딘데? 저번에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었어요. 알았어. 그럼 15? 뭐 4시, 3시 50분에 나가면 뭐냐 4시 10분에 도착하겠네. 네. 그럼 딱이네? 자 봐봐. 그래갖고 응극선 실험을 통해서 아, 쌤, 저 그리고 그 먼저 못 오는 날 있어요. 한번 정도 있어요. 8월 1일에 한번 못 나와가지고. 8월 1일 날 수업 안 해? 방학이야. 우리 8월 1일부터 4일까지. 8월 1일이 어디죠? 1일이 금요일. 금요일. 근데 왜 괜찮냐면 그 8월 달은 금, 토, 일이 5번 있어. 5번 있으니까 4번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전혀 상관없잖아. 그때는 학원이 쉬니까 선생님도 쉬려고. 방학이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응극시험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했다. 이 새끼 8월 1일 날 수업도 안 나온 놈이 뭔 8월 1일 날 얘기해. 8월 2일. 그래, 2일 날도 쉬어. 1일부터 4일까지. 갖고 전자를 발견했는데 응극선 실험을 통해서 응극선 실험에다가 그 앞에다가 뭘 놔뒀어? 십자가를 놔뒀어.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겨. 이 말은 뭐야? 이 입자는 직진한다는 거지. 직진하기 때문에 휘어지면 그림자 안 생기겠지. 막히니까 생기겠지. 그리고 두 번째, 야 바람개비를 놔뒀어. 그랬더니 야, 그 핸드폰 옆으로 쳐. 네, 불 껐어요. 이렇게 뭐라면 다른 학년이 저 형은 왜 핸드폰 많이 만지던데요? 시험 대비 기간에? 아니네. 너야 이 새끼야. 제일 뒤에 앉은 놈이 니한테 그런 거야. 저기 앉았거든. 저기 앉았거든. 너희 씨. 근데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 많이 만지지 마. 좀. 핸드폰 좀. 야. 그리고 뭐냐면 연애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만 재미있고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 아니, 만날 때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간간히 봐. 간간히 하면서 봐. 자, 그리고 바람개비를 놔뒀더니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장을 걸어뒀더니 휘어져. 그러면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라는 거야. 입자라는 거야. 근데 전기장 걸어줬더니 뭐야?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띠고 직진하면서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거야. 근데 응극선 실험에서 여기에 전극을 다 바꿔봤다. 여기다 기체 방정권에다가 넣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고 100 플러스 극이야. 높은 전압으로 했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응극선이 나왔어. 근데 이 전극을 다 바꿨어. 금속의 종류를 바꿨어. 그래도 응극선은 계속 발생한다. 우와. 이 말은 뭐야? 이 전자라는 입자는 모든 원자에 소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입자구나. 기본 입자구나. 알았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군데군데 박힌 구조란 말이야. 이건 톰슨이 밝혔단 말이야. 톰슨의 무슨 모형이야 얘들아? 푸딩 모형이야. 푸딩에 뭐 박혔어? 건포도 박히듯이. 하고 얘는 푸딩은 말랑말랑하지. 소프트하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톰슨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캐븐디시 연구소에 2대 소장이었어. 1대 소장이 캐븐디시고 2대 소장이 누구야? 톰슨이야. 그 다음 3대 소장이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야. 러더포드의 또 제자인 보가 4대 소장이었어. 얘들 다 노벨상 땄어. 우대는 우대 소장. 보호 아들이 이거야. 5대 소장이었어. 정민 사람. 근데 보호 아들도 탔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무슨 실험, 러더포드가 무슨 실험을 했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요. 이제 보호는 자기 스승이 맞을지 돌턴이 맞을지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 알파 입자가 뭐야?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은 그렇게 안 무겁단 말이야.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어? 헬륨 원자핵인데 플러스를 띈단 말이야. 어? 이걸 원자에 쏴주면 야 지금 볼턴이 맞으면 딱딱하니까 100% 뭐한다? 산란한다. 응? 그리고 자기 스승이 맞으면 말랑말랑하니까 100% 추가하거나 약간 휘어진다고 생각했어. 근데 둘 다 안 맞았어. 둘 다 안 맞았어. 왜? 이렇게 야 알파 입자를 만드는 발생기에서 야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얇은 금속박 원자로 이루어진 얇은 금속박 두고 여기다 형광 스크린을 갖다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입자가 튕겨나가면 여기에 부딪히면 빛이 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은 통과를 해. 대부분 통과를 해. 유치하세요. 괜찮아. 이건 뭐야? 원자가 비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부가 휘어져. 여기까지 거는 누구 많이 맞죠. 폼수 많이 맞죠. 근데 극히 일부가 튕겨나가. 그러면 1번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야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네. 그리고 2번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야 헬륨 원자핵이 플러스인데 헬륨 원자핵이 플러스인데 이거에 휘어진다? 그러면 청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여기에 가운데에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있어. 근데 이 입자가 세 번째에 의해서 어떻게 돼? 질량이 매우 큰 거야. 그러니까 튕겨나가지. 그러니까 원자핵의 가운데는 플러스를 띠고 질량이 매우 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구나. 그런 모형을 제시했단 말이야. 즉 이 사람이 뭘 발견한 거야?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원자핵이 질량이 큰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이렇게 싱싱싱싱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구나.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란 말이야. 러더포드가 또 뭘 발견했어? 양극선을 발견한 사람은 높은 조람을 걸었을 때 플러스 극에서 튕겨나오는 선이 있어. 양극선을 발견한 사람은 골드슈타인이야. 근데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그 양극선을 통해서 러더포드야. 그리고 중성자도 예측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노벨상 2개 받아도 돼. 근데 노벨위원회가 안 좋아가지고 또라이야. 똘끼 있어. 갖고 싸웠어. 갖고 원래 물리학상을 줘야 되는데 노벨위원회에서 엿먹으라고 그러고 화학상 줬어. 그리고 이제 러더포드의 제자 보어라는 거야. 보어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뭐야? 선 스펙트럼을 보고 뭘 생각했냐면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있구나. 궤도 모형을 제시했단 말이야. 이름으로.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야. 이게 보호의 궤도 모형이야. 실제로는 이런 거야. 원자핵이 있고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는 거야. 전자 껍질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야? 보호야. 갖고 이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K 껍질, L 껍질, N 껍질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현대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가 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고 속력이 매우 빨라. 그러다 보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은간히 있어. 현대의 원자 모형은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어딘가 있는데 확률이 높은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
이게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이다. 오비탈.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공간을 갖다 확률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전자모형이라고 그러지. 이해됐지? 그럼 보자. 자, 원자 모형의 발전 봐봐. 원자 모형은 원자의 존재를 안 이후부터 계속 변천했다. 그래가지고 야, 톰슨 이전의 원자 모형은 BC 400년경 데모크리투스가 처음으로 원자의 개념을 제안했고 1803년 돌컨이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 원자로 돼 있다고 말했어.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한 거야 여기서. 이게 1803년이야. 이게 1903년인가? 그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오면서 내 이제 뭐냐 샤인 머스캔이나 갖고 와. 야, 현석 너는? 현석이를 먹었어. 현석이 더 먹을래? 하나 더 먹을래? 저 집까지 밥 먹어. 밥 먹으려고? 10시에? 네. 나는 또 30분을 가야 되니까 미리 아까 전에 금방 삼각김밥 하나 먹어. 왜냐면 너무 속쓰리니까. 선생님이 한번 속 뒤집어졌단 말이야 얼마 전에. 아 그래요? 갖고 이제 요새는 속쓰리가 안 하거든. 금오일 시장이 있거든요. 응? 저기 금오일 시장이 있어요. 고모일 시장? 금오일 아 헬스장? 거기가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세 달에 5만 원이에요. 졸라 싸네. 요새 세 달에 9만 원도 많아. 세 달에 그 입주민은 5만 원이고 입주민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은 6만 원이에요. 아, 그래? 네. 금호 아파트에 있는 건가요? 예, 금오 2차. 2차. 옛날에 우리 토지공고시장? 아니 건너편이구나. 네. 큰 길가에 있는 거. 거기 그래서 세 달에 5만 원이라길래 씨발 시선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친구가 다닌대요. 근데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아니야 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친구랑 그 친구가 보여준다 해가지고. 근데 시설 괜찮더라고요. 그래? 네, 그거 다니려고 하고. 그래 다녀. 야, 그거면 뭐 네가 뭐야 한 달에 용돈의 절반도 안 되는데. 세 달이잖아 세 달. 네. 다니면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PT 다 하고는 한 22번만 하고 그냥 이제 방법을 알잖아. 나 혼자 운동하면 되지. 그러려고. 나는 막 살을 왕창 빼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먹을 거 먹고 이게 PT 받을 때는 식단 관리 하고 좀 살 좀 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식단 관리를 좀 완화해야지. 그래서 하려고. 저는 PT는 아니고 그 중학교 때 운동 많이 했어가지고. 니는 지금 PT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식단 관리 안 해도 돼. 근데 살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렇지 그렇게 살만 빼면 돼. 이제 지방을 근육으로 만드는데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죠. 물 하루에 3리터 이상 먹어. 거기 있는 대표 원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물을 왜 많이 먹어야 되는지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요. 저 과학 선생님. 그렇지. 다 알지. 왜 그래요 구체적으로? 물이 80%야. 우리 몸에. 네. 80% 이상이야. 그러니까 물은 계속 갈아줘야 돼. 노폐물 같은 게 물을 계속 많이 먹으면서 노폐물 같은 걸 배출해야 돼.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한 12월 정도에는 몸이 이제 살 빠지고 막 그럴 거야. 왜요? 선생님도 이제 PT 다음 주부터 PT 들어가. 오. 자 보자. 그래가지고 자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보의 원자 모형 다 설명했다. 그리고 자 원자는 또 뭘로 이루어지냐 얘들아. 원자는 봐라. 원자는 이렇게 됐지.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얘들아? 중성이다. 중성이고 자 원자핵과 뭐로 돼 있어?
전자로 돼 있지. 근데 또 원자핵을 쪼개봤더니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된다. 근데 전하량이 양성자가 플러스 1, 상대적으로 중성자가 0, 전자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전자 한 개가 지니고 있는 전하량은 우리는 실제로는 얼마냐면 이걸 기본 전하량이라고 해요. E라고 해갖고 일렉트론이라고 기본 전하량이라는데 얼마냐? 1.6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플러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플러입니다. 둘의 전하량은 어떻다? 크기 같고 방향만 반대야. 방향만 마이너스 플러스 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야. 그리고 질량은 얘를 일러 놓으면 양성자가 1860, 300, 1836배, 그리고 중성자가 조금 더 보고 1839배. 거의 같다고 놓고 보면 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 거야. 그러면 원자핵이나 원자의 질량이나 원자핵이 다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면 원자핵은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기적 현상은 가벼운 누구만이 이동한다? 전자만 이동한다. 그러니까 모든 정기적 현상은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원자가 중성이야. 왜? 플러스 띄면 양성자의 수하고 마이너스 띄는 전자의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성률이 벨라 그만뒀나? 안 보이던데 요새? 월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도 안 보이던데? 맞다. 얘들아 언제 나오긴 했어요. 안 보이던데 요새? 저번 주까지 보였는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안 보이던데? 별로 안 보이면 못 익어. 우리 영어 원탑. 그냥 저기 성태의 아버지? 네. 야 거긴 좋아? 이제 옮기고 좋아졌어? 넓어지긴 화장실이 좀. 그래요? 봐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다 설명했다. 여기 왼쪽 오른쪽 다 설명했다. 왼쪽은 148페이지는 설명 다 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얘들아 이제 잘 봐. 전기력 어렵다. 잘 봐야 되네. 전기력 봅시다. 전기력 어렵다. 잘 봅시다. 좀 PT 하세요? 응? PT 안 하실 거예요? 오래 걸리실걸요? 해야지 새끼야. 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안 하면 어떤 분이 나를 갖다가 심하게 쫄 거야. 부산에 계신 분이. 연애하세요? 응? 네. 니도 연애하는데 선생님이라고 연애 안 해야 돼? 선생님은 해야지. 자 봐봐. 자 149페이지에 전기력 보자. 전기력. 근데 전 아직 연애 안 하고 쌍이죠. 전기력은 봐봐. 전기를 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전기력은 뭐라고? 전기를 띤 물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전기력은. 힘인데, 자, 봐봐, 얘들아. 자, 전기력은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근데 얘는 중력과는 다르대. 중력은 인력만 작용하지. 근데 얘는 중력과 다르게 인력도 작용하고
청력도 작용한다. 우와. 금방 이때 첫 번째. 자,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플러스 Q1이야, 전화량이.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를 띄는 플러스 Q2가 있어.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거리가 R이야. 그러면 무슨 힘이 작용해?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극이니까 뭐가 작용한다? 청력. 청력이 작용해. 근데 이때 힘은 작용만 작용되니까 작용만 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야. F1하고 F2는 크기는 변할 수 있어. 그러나 크기는 항상 같다. 둘의 크기는 둘 사이의 크기는. 그리고 이때 F가 뭐가 돼? 아까 지금 배웠지? 화학 시간에 뭐냐면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 이 전기력은 전하량 Q1 곱하기 Q2 거리의 그렇지 제곱에 반비례. 근데 비례지 너는 아니잖아. 비례로 만들기 위해 콜롬 상수를 쓰는데 야 콜롬 상수는 9 곱하기 10. 그렇지 9 곱하기 10의 구승이야. 구승 얼마냐면 뉴턴 미터의 제곱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의 제곱이야. 이해되니? 뭐라 나왔어? 9 곱하기 10 맞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것만 있냐? 또 이것도 있어. 뭐 또 있어? 야, 만약에 하나가 플러스 Q1이면 또 하나가 마이너스 Q2야.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 인력이 작용. 거리 R이고. 그러면 이때 또 힘의 크기는 F1하고 F2는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그리고 이때 전기력은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야. 근데 봐라. 이때 얘는 중력에 비해 중력은 만력 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습니다. 얘하고 거의 한 얼마나 나냐면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 엄청 작아. 봐봐. 149페이지 봐봐. 오른쪽 제일 밑에 보충자료에 봐봐. 중력에 비해 전기력은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10분의 10의 31승분의 1인가? 39승분의 1이지. 그 정도로 작아. 엄청 작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그리고 자 만약에 얘들아 봐봐. 두 도체 사이 두 도체를 접촉시켰다 떼어냈을 때 그 접촉시켰다 떼어냈다. 근데 처음에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이다. 왜다? 자, 첫 번째 봐봐. A가 플러스 3Q였어. B가 마이너스 Q였어.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해. 근데 거리 R이야.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 F는 뭐가 돼요? 네. K 곱하기 미친놈 아니야? R 제곱분의 3Q 곱하기 Q야. 이게 F라고 그랬어. 근데 억지로 얘들을 접촉시켰다가 뗀다. 그러면 접촉시키면 어떻게 되냐? 얘들이 두 물체에서
함물체가 돼요. 그러면 전하랑이 합해져야 돼요. 합이 얼마가 됩니까? 2Q가 되죠. 2Q가 됩니다. 플러스 2Q다. 그러면 얘들 떼어내지.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가잖아. 그러면 각각이 QQ 가잖아요. 플러스 Q, 플러스 Q.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거리만큼 떼어내지. 그럼 어떻게 돼? A는 플러스 Q, B는 뭐야? 플러스 Q. 거리 R만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플러스니까 뭐가 작용해? 청력이 작용해. 청력. 이번에 청력이 작용해. 그러면서 이때 F는 F''라고 합니다.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돼요. 그러면 얘들은 이거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네? 3분의 1이 줄었네. 3분의 1 F 다시. 얘는 3Q 곱하기 QG 그리고 R 제곱이잖아. 얘는 Q 곱하기 Q고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F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버리지. 이해됐니? 그리고 말하니까 자 전기력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전기력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력, 전기장이 눈에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이용하냐? 자, 전기력과 전기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 단위 양전화 플러스 1, 2쿨럼을 이용한다. 플러스 1, 2쿨럼. 일반적으로 플러스 1, 2쿨럼을 이용해. 전기장이 뭔지 아냐? 일렉트릭 필드인데 이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야. 그러면 얘는 벡터라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져.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단위 양전을 쓰는. 그러면 전기력의 방향은 단위 양전화가 받는 힘,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인 거야. 또 전기력의 세기도 단위 양전화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야. 알겠냐? 우리 이제 전기력, 전기장에서는 단위 양전화 플러스 1쿨럼을 많이 이용한다. 알고 있어? 그럼 보자. 그 가운데 봐봐. 자, 쿨럼 법칙 다 설명했다.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함으로써 종류는 다른 두 종류의 전하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 전기력, 청력이 작용한다. 쿨럼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셈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때 세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보자. 세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봐봐. 이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이 전기력 계산하는 게. 자, 봐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A가 플러스 Q. B가 마이너스 Q냐? 마이너스 Q지. 그리고 C가 플러스 2Q야. 거리 R. 근데 뭘 구해야 되겠어? 이때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어. 얼마나 물어봤지?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이건 기본 문제야.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AB. AB 사이에는 뭐 받니? 인력 받아. 이쪽으로 인력 받아. 응? 그리고 AC 사이에는 플러스니까 뭐 받아? 청력 받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AC를 받는다. 그러면
얘는 힘 두 개 받지. 그러면 이 FAB하고 FAC를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AB는 크기가 얼마야? AB는 플러스지. 왼쪽이면 마이너스. 오른쪽이면 플러스로 하면 돼. 방향은 플러스 K 곱하기 AB는 거리가 R이지. R제곱분의 Q 곱하기 Q야. 근데 AC는 야 어디로 받아? 왼쪽으로 받지. 마이너스야. K 곱하기 거리 얼마니? R이니까 2R의 제곱 4R의 제곱. 이해되니? 그리고 Q 곱하기 2Q. 그러면 2가 되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야 합력은 덧셈이면 되지. FA가 받는 힘은 AB 플러스 FAB 플러스 FAC가 합니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Q 마이너스 얘는 K 곱하기 2R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란 말이야. 따라서 플러스 2R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된다. 전체적으로는 이쪽으로 알 수 있다. 이해됐니? 이 정도 시험 나온다. 100%. 그럼 보자. 책에서 봐봐. 그 밑에 봐봐. 그 밑에 보고 선생님이 또 여기 문제 이따가는 문제 풀 거야. 좀 몇 개 문제 정의력 문제 풀 거야. 그럼 보자. 원자하고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지. 그러면 원자핵에 의해서 원자핵과 전자의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밖으로 못 벗어난단 말이야. 갖고 이걸 뭐라 그래? 속박돼 있다 그래. 묶여 있다 그래. 원자핵에 전자가 봐라. 원자에 속박돼 있는 전자다. 자,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러더퍼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 봐봐. 러더퍼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알아? 러더퍼드에 원자 모형이 있어. 러더퍼드는 이렇게 생각했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 원자핵 주위를. 그런데 자,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 얘는 흘러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궤도를 유지하려면 얘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돌아야 돼. 그러면 밖으로 나가려면 뭐가 생겨? 원심력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고 얘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 수 있는 거야. 러더퍼드는 봐라.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 원자의 주위를 빠르게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 구조가 유지된다고 그랬어. 즉, 전자가 빠르게 돌지 않으면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에게 달라붙어 버리지. 빠르게 돌면 뭐가 생겨?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원심력하고 인력하고 비교가지고 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해갖고 원자의 구조를 유지한다 했어. 근데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인력뿐만 아니라 전기력뿐만 아니라 뭐도 적용해?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적용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랬어? 전기력에 비해 중력은 졸라리 작다겠지. 10의 39승분의 1이잖아. 개무시해도 돼. 개무시해도 돼. 그리고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작용하는 강한 전기적인 인력은 전자를 원자핵 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행성이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자 봐라. 원자에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는 선생님 뭐라 했어? 고의 원자 모형은 고의 원자 모형을 그걸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이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알고 보면 무슨 구조예요? 이거야. 이 구조야.
이걸 위에서 보면 이거지. 위에서 이걸 구조를 보면 이거지.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전자가 야 이게 N1 첫 번째 껍질 N2 N3 껍질이야. K 껍질 L 껍질 N 껍질이야. 야 누구냐? 그 보호한테 너 왜 A 껍질부터 안 했어? 나는 더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더 안 발견됐어. 나그 K 껍질부터니까. 근데 이때 야 원자하고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해. 그러면 얘를 내가 떼어내려면 일을 해줘야 돼. 일을 해준다는 건 에너지를 준다는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커지는 거야. 따라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커져. 근데 마이너스에서 무한대까지 가면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가 됐지. 그러면 걔는 뭐야?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원자를 벗어나가지고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원자의 인력을 벗어나면 버린 거야. 원래는 여기가 제일 뭐라고? 마이너스 1410이야. 근데 무한대로 가지. 그럼 0이 돼. 그러면 걔는 딱 인력하고 청력하고 원심력하고 비긴 거야. 근데 걔가 벗어났지.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벗어나는 거야.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지. 그럼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마이너스일 때까지는 속박되어 있는 거야.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전자는 전기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운동의 에너지가 큰 전자이거나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는 전자이다. 원자에 속박되어 원운동하는 전자는 그림과 같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하는 깊은 깔때기에 갇혀서 원운동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크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크다고 그랬어. 야, 근데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0이 되면 무한대인 곳이야.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 벗어난다. 이해됐어? 그리고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정지해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0으로 하면 야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0보다는 작다. 그리고 전자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커지면 전자는 원자의 전기력에 의한 속박으로 해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 쉬어? 이해됐지? 쉬거라. 봤어. 근데 허무맹랑하니까 나이 들으니까 약간 허무맹랑하잖아. 그러니까 좀 안 보게 되지. 옛날에 선생님 때는 제일 유행하던 만화가 드래곤볼하고 그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슬램덩크 같죠. 졸라 유행했어. 자 보자. 오늘 문제는 이제 문제 보자. 스무트감 해봐. 알아둔 거 펴보세요. 몇 번 문제냐면 풀어봅시다. 자 봐라. 몇 번 문제냐면 여기서 여기 나왔잖아. 3, 4, 5, 6 있잖아. 3, 4, 5, 6 봐봐. 104페이지. 이건 쉬워. 3번은 쉬우니까 안 풀게. 선생님이. 4번 봐봐. 4번 봐봐. 자, 가는 X축상에서 A, B를 각각 0, X는 0, X, D에 놓고 푼대. 104페이지. 뒤에 주변 공부했어. X 0하고 야 이 새끼 그 성태한테 보내줬어. 뭐라고? 너한테 쌤이 알았어. 전화해다고 잘했어. 지타. 야 너는 그 클리닉 언제 나올 거야? 일요일 날 할 거지? 네. 일요일 날 2시에 할 거지? 네.
신발이 안 빠져요. 신발이? 이거 놔둬. 밖에다. 야, 줄게. 아우, 다리. 어이. 감사합니다. 저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야, 드라이기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드라이기 원빵. 양말 말릴 때도 드라이기가 원빵이야. 자, 봐봐. 윤수님, 아까 지금 죽었다던 왜 갖고, 왜, 너 뭐, 우울증이야? 조울증이야? 아니, 왜 왔다 갔다 해? 요새 기분이 이렇게 좋다 했는데요? 됐어? 네. 저 미친놈이네. 잡아라. 아주 있어요. A, X축상의 점자나 A, B를 각각 X가 0, X가 D에서 고정시킨 것을 나는 뭐 가에서 B를 제거하고 점자나 C를 X, E, D에 고정시킨 걸 나타내는 거다. 가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로 갖고 그 다음 A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는 마이너스 X, 나에서는 플러스 X다. 즉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그 제일 밑줄 보여야 될 게 뭐냐? 뭐야? 가나에서 A의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A의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 푸는 키다.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4번에서 가는 이거야. A가 여기 있고 A가 보자. A가 0에 있고 B가 D에 있어. ED가 여기 있고 X. 근데 전기력을 여기로 맞춘 거야. 나에서는 F를 받는 거야. 나에서는 자 이렇게 그대로고 0이 있고 얘가 D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ED에 있어. C가 나를 제거하고 C가 ED에 있어. 그러면 이때 전기력은 뭐예요? 이쪽으로 있어. 그러면 만약에 얘를 갖다가 플러스라고 그러자. 플러스라고 그러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같은 전화예요.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근데 야 여기서 자 그랬을 때 야 여기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당연히 작용 반작용이니까 뭐야? 뭐 해야 돼? 크기가 F여야 되지. 얘도 얘도 F. 얘도 뭐 해야 돼? F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근데 야 전화의 종류는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지. 서로 반대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전화량의 크기는 자 누가 커야 돼? 만약에 얘들아 봐봐. 전화량이 얘가 플러스 Q야. 플러스 Q야. 얘 플러스 Q야. 그럼 얘 마이너스 Q라고 그러자. 플러스 Q라고 그러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야, 거리는 2배 늘어났지. 그럼 여기 작용하는 전기력은 봐봐. F, AB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Q야. 근데 F, AC는 플러스고 K 곱하기 거리 내지 2R의 제곱이지. 그러면 4R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게 같아야 돼.
Q 곱하기 얼마나 돼? 얼마나 같아? 4Q. 그래야지 지워진다. 그래 같다. 그럼 누가 더 커요? 야, B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전화는 거리는 더 벌어졌는데 요 작용하는 힘은 똑같잖아.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지. C가. 이해됐어? 몇 배 커야 돼? 4배 커야 돼.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C가 크지. 이렇게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5번 봐. 5번 보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한 A, B, C를 같은 간격 D로 고정시켰더니 양전하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그러면 보자. 5번 보면 이렇게 돼. 얘들아. X축상에 A, B, C가 있어. 근데 A는 플러스가. 야, 근데 A가 어디로 힘 받는다? 이쪽으로 힘 받는다. 이쪽으로 힘 받는다. A가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힘 받는다. 그러면 야, 점전하 A, B, C를 간격 D로 고정시키고 양전하인 A는 전기력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F가 0이래. 여기서. 그러면 봐. 이게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받는 거야. 근데 플러스니까 얘가 우선 봐봐. 뭐냐면 0이면 C에 작용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고 얘가 0이래. 그러면 FAB 플러스 F 이렇게 FC는 FAB 플러스 AC 플러스 뭐냐? FBCG. BCG. 봐봐. 그러면 야, 거리상으로는 뭐냐? 전하의 크기가 야,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얘는 거리상으로 해볼게. 거리상으로만 해볼게. 거리상으로 해보면 자, 보자. 뭐가 있냐면 5번에 분명히 누구는 셀 거야. 자, 누구는 세냐면 첫 번째 B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대응한다. 그러면 C에 자, AB 사이는 뭐여야 된다, 얘들아?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돼야 되니까 야, 방향이 반대해야 되지. 전기력의 방향이 FAB하고 AC하고 FBC하고 서로 반대해야 돼. 그럼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고 그러자. 플러스라고 그러자. 플러스라고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는 청력이 작용하지. 그러면 얘는 인력이 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봐라. FBC는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지. 그리고 FAC는 청력이 작용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BC는 무조건 서로 반대 전화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BC사 이게 AB는 무조건 반대해야 돼. 야, AB는 무조건 반대해야 돼. 그리고 AB는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해?
전기력의 방향이 x잖아. 마이너스 x잖아 말이야. 그러면 AC는 뭐야 돼? AB는 반대고 AC는 같은 종류의 전화가 돼야 돼. 그러면 얘들은 얘가 플러스니까 얘 플러스 되고 얘 뭐 돼야 돼? 마이너스. 딱 맞아. 딱 맞아. 그러면 계산해볼게. 그러면 보자.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B하고 C는 무슨 힘이 작용해? 따라서 서로 반대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지? 기억 틀렸단 말이야. B, C 사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기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거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그 다음 봐봐.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BC하고 크기 같아야 되니까 크기 갖고 방향 반대해야 되니까 야 FBC는 마이너스고 얘는 뭐야? AC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다 말이야 지금. 그리고 크기 갖고 방향 반대해야 돼. 이해됐지? 그래야지 0이 될 거 아니야 힘이. 네. 그러면 봐라 이때 근데 C가 봐봐 C가 야 누가 더 클까? 봐봐 AC하고 FAB하고 누가 더 클까? AC. 지금 A가 왼쪽으로 힘을 받으려면 야 얘는 무슨 힘이야? 봐봐 FAC는 이쪽이야. FBC는 AB는 이쪽이야. 근데 얘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힘 받잖아. 그럼 누가 힘이 커야 돼? AC. 그렇지. AC가 커야 된다. 그렇지. 이해됐지? 그러면 AC 사이에 전기력의 크기는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자 따라서 그러면 야 B의 전기력의 방향은 어디가 되겠냐? 야 오른쪽. 그렇지. 뭐냐면 얘는 AB 사이에는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받는 거야. F, AB. 그리고 BC 사이에는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C가 더 세게 들어. 누가 더 힘이 커? C. C가 힘이 더 크니까 전화력이 더 크니까 얘가 이쪽이 더 힘이 센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겠지. 왜 그러냐면 봐봐. FAC는 봐라. 거리가 얼마야?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Q라 그러잖아. 응? 4R의 제곱이지. 근데 A는 뭐야? K 곱하기 R 제곱이란 말이야. Q 곱하기 뭐야? Q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한 놈은 몇 Q야 돼? 한 놈은 몇 Q야 돼? 4Q야 돼. 만약에 둘 다 EQ, EQ지. 전부 다 EQ지. 전부 다 EQ지. 그러면 이게 같을 수가 없어. 같을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러면 C가 뭐야 돼? C가 4Q야 돼. 그래야지만 같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누가 힘이 더 세? AB하고 BC 중에서 BC. 그러니까 얘는 힘 어디로 가다? 이쪽으로 가지. 이해됐어? 그래서 니은이 플러스 X 방향 맞지? 이해되니? 그리고 C가 A의 전화력이 이거고 C의 전화력이 이거잖아. 그러면 누가 크나? C. 봐봐. 만약에 전부 다 EQ, EQG. 플러스 EQ. 플러스 마이너스 EQ. 마이너스 플러스 EQG. 그러면 ABC인데 거리 R이고 R이야.
D고 D야. 그럼 봐봐. 그러면 F AC는 얼마야? AC는 얼마야? AC가 얼마냐? 거리 뭐냐? 뭐 R 4R의 제곱분의 K 곱하기 2Q 곱하기 2Q. 그리고 F BC는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2Q 곱하기 2Q. 그러면 둘이 같아? 같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Q면 얘도 Q야. 얘가 4Q야. 그래야지만이 같단 말이야. 이해됐냐? 경주 이해됐어 안 됐어? 확실히 말해. 경주나 이번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 왜냐면 너는 뭐냐면 네가 너도 보면 이론이 수업시간 이론 잘 안 들으니까 맨날 시험 때 되면 뭐만 하고 있어. 이론만 하고 있잖아. 문제는 안 풀어.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 선생님이 그래야지 설명을 하지.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나머지 거는 너희들이 풀어봐 이제. 어? 이해됐지? 그리고 책을 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지? 닥쳐 이 새끼야. 문제는 157페이지까지 풀고 이것도 풀어. 수능 특강도 풀어. 그리고 봐봐. 이제 배운 데야 158페이지부터 보자. 우리가 많이 배운 거야. 자, 화학에서 했단 말이야 한번. 한 거야. 그러니까 쉬워. 여기는 금방 넘어갈 거야. 지금 근데 비 아직도 와요? 거의 안 오는데 조금 오겠지 뭐. 조금 온다. 자, 봐봐. 158페이지 보자. 158페이지에 스펙트럼이 나왔어. 스펙트럼은 뭐야? 얘들아. 스펙트럼은 뭐야?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프리즘과 같은 빛을 나누는 장치, 분광기를 통해서 통과했을 때 빛이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틀려. 갖고 꺾이는 정도가 틀려가지고 나타나는 색깔의 띠가 뭐다? 스펙트럼이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때 보자. 야, 스펙트럼은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깔의 띠로 강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관찰할 수 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세 가지지.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 무슨 그치. 스펙트럼. 아니,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 뭐 흡수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어? 방출 스펙트럼이다. 근데 연속 스펙트럼은 자 고온의 천체야. 그러면 얘는 고온의 천체는 야 빛이 야 분광기를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에 따라 굴절이 느껴.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생겨. 빨주는 초파남보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생겨. 근데 고온의 천체 중에 별 중에 별은 연속 스펙트럼 아니야. 태양도 알고 봤더니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더니 검은색 선이 있어. 흡수 스펙트럼이야. 백열전 구간이 연속 스펙트럼인 거야. 에? 즉 뭐냐면 별들은 무슨 스펙트럼이 돼야 된다. 흡수 스펙트럼은 왜 그러냐면 고온의 천체가 별이 고온의 천체가 얘들아 별들이 어디 있냐면 멀리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그러다가 오다가 거리새끼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갖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납니다. 이게 별빛은 그러다 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태양도 표면은 6000도야. 6000K야. 근데 대기가 있어. 대기는 그거보다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갖고 우리 지구로 올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실제로는. 이해되니?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천체가 아니야. 핵융합반응 아니. 고온의 천체가 아니야. 성운과 같이 고온의 기체야.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주위에 밝은 별빛을 흡수해가지고 이 성운이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비대 형태로. 그러다 보면 봐봐. 얘가 검은색 바탕에 뭐가 된다? 색깔의 선이 나타나. 근데 흡수 스펙트럼이건 방출 스펙트럼이건 야 선의 위치가 나타내는 게 뭐다? 원소의 종류야. 원소마다 선의 위치, 선의 색깔, 선의 수, 선의 굵기가 다 틀려. 그러면 이때 선의 위치가 뭘 나타낸다? 원소의 종류를 나타내. 그리고 선의 폭, 선폭이, 질량비, 밀도비를 나타낸다. 어?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또 있어. 뭐냐면 진공방정관에다가 기체를 넣어. 그러면 여기에다 높은 전압을 걸어주지. 그러면 얘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줘. 그러면 이걸 분광기를 통해 보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 거기 설명이 다 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다. 뭐냐면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 중요한 거. 보자. 봐라. 뭐가 있냐? 빛은 우리 빛은 야 뭐로 되어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이라고. 얘는 뭐요? 빨간 어초 파란으로 되어 있지. 이게 제일 많은 미지물 차지예요. 이거 빨간색 외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적외선. 보라색 외를 뭐라 그래? 자외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외선보다 파장 짧은 놈도 있어. 누구? 엑스선이나 감마선도 있어. 그리고 적외선보다 파장 긴 놈도 있어. 마이크로파나 라디오파가 있어. 근데 야 가시광선만 눈에 보이는데 가시광선은 무슨 색으로 보이냐? 경준아. 흰색. 그렇지. 무색 흰색으로 보이지. 왜 그럴까? 이 같은 매질레에서는 전파 속력이 일정해. 전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야. 전파 속력은 같은 매질레에서 진동수 1초 동안의 진동한 횟수 곱하기 파장, 시유자 거꾸로는 파장이야. 파장이라는 건 파가 1에 진동하는데 간거리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게 한 파장이야. 한 파장이란 말이야. 근데 뭐가 일정하고 있더라? 자, 뭐가 일정해? 전파 속력은 같은 매질레에서 일정하다.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냐? 같은 편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보니까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 근데 빨간색은 파장은 긴데 빨간색 같은 거예요. 진동수는 작다. 보라색 계열은 파장은 짧은데 진동수는 커. 근데 빛은 진동에 의한 파동 에너지야.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진동이 많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봐라. 뭐에 비례해?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 그러나 파장에는 반비례해. 정확히 쓰면 비례지, 너는 아니잖아.
하F. E는 플랑크 상수 하를 붙여. 하F. 람다분의 하시가 돼. 그럼 봐라. 이때 자 파란색 쪽은 야 파장은 짧아. 진동수는 커. 에너지 커. 적외선 쪽은 파장은 길어. 진동수 작아. 에너지 작아. 근데 에너지가 작으면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이비인후과 갖고 적외선 아무리 세도 우리한테 해 없어.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 이비인후과가 전기선을 맞아요. 귀. 아, 귀. 네 거 아니었냐? 예? 금방 진동 안 했냐? 내 거였나? 진정 안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야, 이비인후과 가면 요 귀 치료할 때 적외선 빨간색 야 그거는 적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때는 야 이게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빨간색 가시광선을 방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 보니까 우리가 아 커졌구나 그렇게 아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봤어. 있어. 선생님 해봤어.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은 야 파장은 짧지만 진동수가 커고 에너지가 커.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니까 살 태우고 피부 한번 바래.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그럼 봐. 자, 봐라. 그래가지고 거기 나왔어요. 스펙트럼에서 비대 파장과 에너지. 야, 비대 입자인 광자는 광양자설이 있어.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빛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있어. 그래갖고 빛 입자 하나를 광자라고 했어. 이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E는 하이프 람다분의 하시가 있어. 응? 가지고 비대 입자인 광자의 에너지는 비대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요거 나왔다. 그리고 봐봐 밑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관찰된다. 간은 뭐야? 간이 분광기나 분광 필름을 이용하여 햇빛이나 백열 등을 관찰한다. 나는 방정관에 방출되는 빛을 간이 분광기로 관찰하고, 그리고 다는 기체 방정관의 종류를 바꾸어서 관찰한다. 그림은 햇빛, 백열전구, 기체 방정관,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수은의 스펙트럼을 관찰했다. 근데 실제로는 백열등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응? 햇빛은 뭐가 나타나야 돼? 여기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수소나 헬륨, 네온, 나트륨, 수은은 뭐야?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검은 바탕에 선이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선의 위치가 원소의 종류가 있지. 봐, 선의 위치 전부 다 틀리지.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다른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봐라.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는 백열등만 연속 스펙트럼이고 기체 방정관은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원소마다 밝은색 선,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니까 원소의 종류가 다른 거야. 결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보자 이제 159페이지에 보호의 원자 모형하고 에너지 준위 보자. 보호의 원자 모형하고 에너지 준위 보자. 보호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를 보면 자 봐라 얘들아. 첫 번째 보호의 원자 모형이 왜 나왔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자 모형의 문제점은 이거야. 야,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어딘가는 빠른 속력으로 돌지 않느냐 원심력이 안 생겨갖고 이 전자는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끌려 들어와.
들어와. 네? 그러면 안쪽으로 갈수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커진다 했지. 그러면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러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야 됩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근데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수소를 봤더니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틀렸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잡아라. 두 번째 뭐가 있어? 야, 얘가 끌려 들어오다 보면 충돌을 해. 충돌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원자핵과 충돌해갖고 뭐가 되는 거야? 분자. 충돌해버리니까 원자 구조에 안정성 문제가 생겼어. 원자 구조에 뭐? 안정성. 안정성 문제가 있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등장하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새로 나오기 시작한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아무리가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돈다 있어. 봐라. 이거지. 보호의 원자 모형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일정한 궤도가 있다. 자, 이게 주양자수 1, 2, 3, 4, K껍질, L, M, N껍질.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갖고 있다. 첫 번째, 봐라. 첫 번째는 뭐야? 얘들이 자, 전자 껍질이 전부 다 에너지가 틀려.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했지.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잖아. 봐봐. 세 곳을 이 경사면에서 굴리면 어디나 다 있을 수 있어. 이게 연속적이야. 근데 세 곳을 계단에서 굴리지. 계단에서 굴려. 그럼 이렇게 통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 이해됐어?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이에요. 두 번째, 에너지 준위는 뭐다? 양자화되어 있대. 값이 딱딱딱 정해져 있대. 얼마로? 옛날에 배웠지?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per 몰이야. 1몰당 이렇게 있대. 그래서 첫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2. 두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 세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12.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주네? 마이너스가 주네?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쪽에 에너지가 커진다. 또는 이걸로 되면 돼. N제곱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 퍼 몰이야. 전기 에너지 그거야.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봐라. 세 번째. 에너지 준위가 같은 전자 껍질이면 에너지가 같으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없다? 에너지 출입이 없어. 출입이 없다. 같은 전자 껍질이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출입이 없어. 근데 같은 궤도를 돌면 같은 궤도를 돌면
없어. 근데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는 거야. 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야. 자, 첫 번째 궤도가 제일 에너지가 낮지. 그러면 얘를 무슨 상태라고 그럴까? 바닥 상태라고 해. 에너지가 제일 낮으면 안정이야, 얘가. 그리고 첫 번째 껍질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져. 그러니까 얘들은 다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불안정해. 빨리 안정된 에너지 상태로 가야 돼. 즉, 봐라.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지.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러면서 흡수 스피드가 있다. 근데 에너지가 높지. 그럼 불안정해.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안정된 상태로 내려가. 그만큼 에너지를 이번에는 방출해야 돼. 하고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1에서 4로 올라가거나 4에서 1로 올라오지. 에너지량이 흡수 방출한 에너지량은 어떻다? 똑같아. 똑같은 궤도입니다. 이해됐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얘들이 상태가 안 좋다. 너 자왔었지? 약간 상태가 안 좋다. 문제 풀어. 예. 야,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클리닉 나와. 좀 맨날 하고 있었는데 너이씨 진솔하게 안 하잖아. 선생님이 말했지. 쟤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일일이 진득하게 해라고.